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당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채린입니다. 자, 한 주의 중간 수요일 개장을 25분가량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뉴욕장 복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아주 뚜렷한 재료가 있었다기보다는 종목별로 상당히 어지러운 실적 결과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이렇게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죠. 그나마 좀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을 썼던 재료, 10년물 금리가 4.2%를 넘겼습니다. 지난 7월 이후로는 처음 보는 숫자가 되겠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무착륙,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로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CME 패드워치 툴에서는 11월 FOMC에서 연준이 25bp 금리 인하에 나설 거다라는 확률이 91%로 압도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아무래도 증시에는 살짝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요. 거기에 어제 설명해 드렸던 트럼프 후보의 재선 가능성, 미국의 재정 적자 증대로 인해서 금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 역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지금 이제 20% 정도의 기업들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GM과 필립 모리스가 크게 올랐던 반면에 버라이즌, GE, 로키드 마틴 등의 종목들이 내림세를 그렸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2.1% 급등하면서 그래도 지수 방어에 나서줬습니다. 루프 캐피털과 에버코어 ISI가 동시에 매수 콜을 유지시켜줬는데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은 $500, 한 17%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을 점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딱 8일 남았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전망, 견조한 펀더멘털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고요. GM이 간밤에 9.8%라는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비트, 어닝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 이 쉐보레 등과 같은 브랜드들의 내연 기관차들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전기차 부문의 수익성이 그동안 오랫동안 문제가 됐는데 손익분기점에 거의 근접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강자인 테슬라에는 약간의 부담을 가할 수 있는 소식이죠. 테슬라는 약보합에 마감했던 반면에 함께 경쟁사인 포드는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버라이즌이 5% 급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요금제에 신규 가입한 사람의 숫자가 시장이 기대했던 51만 명에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가 그만큼 핸드폰이 잘 안 팔렸기 때문 아니냐라는 얘기와 함께 그러면 아이폰 16의 초기 수요 부진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라는 코멘트, 애플의 주가 약보합에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간밤에 참 여러 가지 그 특징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적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씩 보면은 방산 섹터 내에서는 로키드 마틴, 세계 최대 무기 제조 회사가 되겠죠. 6%의 급락이었습니다. F-35 군용 항공기에 대한 계약이 딜레이되면서 매출 부진, 호실적을 발표했던 경쟁사 RTX도 약보합권에 함께 떨어지는 모습. GE 에어로스페이스, 제트 엔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제트 엔진으로는 전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 인도 대수가 3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9%대의 급락세를 기록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 금리 인하의 어떤 피해 섹터로 분류가 되는 주택 건설 테마들, 오늘도 10년물 금리 상승세 속에서 풀티그룹이 특히 7%대의 약세 흐름을 받아갔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스타벅스가
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예비 실적을 내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스타벅스 주말에 가면 참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북적거리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특히 북미 지역에서 매장 방문객 숫자가 뚝 끊기면서 3분기 연속 매출 감소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분기 배당 올려줄게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이상의 낙폭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제철 기업이죠. 뉴코.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뉴코가 이번에 실적을 딱 내줌으로써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던 철강 업황 불황 이런 것들이 연말에는 좀 반전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바랬지만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이 철강 수요가 좀 늘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좀 빠르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가 내려가야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될 수 있겠다는 사측의 코멘트가 직접 나오면서 6%대의 급락세를 기록했고요. 반도체 내분해에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넘버가 좋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8분기 연속 매출이 줄어들었지만 이제 곧 턴어라운드에 성공할 것 같다라는 CEO 코멘트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양상을 펼쳐가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 10.5%의 급등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이나 비연소 부문의 제품들이 지금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성장주로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태양광 섹터 내에서는 엇갈린 움직임들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뉴스들입니다. 맥도날드 일부 매장에서 대장균 감염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1명의 사망자와 10명의 입원 환자가 지금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맥도날드의 주가 시간의 거래에서 6%의 급락세입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에어택시가 뜰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훈련 그리고 조종사 자격 인증을 위한 규정안을 확정시켰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국내 관련주로는 현대차, SK텔레콤, 한화시스템 등의 종목들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빌보드 핫 100 차트에도 오를 수 있을 거다. 이러한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관련주들 최근 시세 좋죠. YG 플러스, 모비데이즈 지속적인 관심 필요해 보고요. 금값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만큼 관련한 테마까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로 가보시죠. 오늘은 뭘 봐야 할까요? 조금 전 미국 시장에서도 수많은 힌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관통하는 이슈는 결국 금리와 환율, 매크로적인 악재들을 어떻게 소화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한 차례 조금 매를 먼저 맞은 느낌이죠. 1.3%, 코스닥은 3% 가깝게 지수 낙폭이 꽤 컸습니다. 왜 갑자기 하면서 출발했던 하락의 움직임이 장중 저점을 더 낮춰가면서 오후장에는 심리가 더욱더 안 좋아졌습니다. 대형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쏟아지면서 어제 미국 금리가 이제 4.2%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그 전날 미 시장에서 반영이 됐는데 우리 시장 더 크게 반영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유독 안 좋았다기보다는 일본장도 같이 조정을 받았고요. 다만 중화권 증시는 꽤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나란히 팔았고 기관까지 쌍끌이 매도에 가담하면서 그 전날 쌍끌이 매수했던 수급이 하루 만에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차주, 전기차, 자동차, 2차 전지, 바이오 다 빠졌고요. 특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고퍼에 대한 부담감 안고 있는 성장주 단이 다 같이 흔들렸습니다. 외국인 매도도 여기에 집중되면서 관련주 빠졌고요. 방산과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 폴란드 정상회담 이슈도 있지만 더불어서 개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용들, 더불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수급은 원전이 대세다라는 이슈 속에 함께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조금 전 아파트 열풍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우리 쪽에서도 음원 관련해서 종목들이 분위기 좋았습니다. 굿즈 유통하는 YG 플러스는 상한가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블랙 레이블 쪽에서 로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YG의 자회사죠. 같이 강세 움직임, 다른 엔터주도 좋았습니다.
넘어가 보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슈 안에서 답을 찾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험악해진 모습이죠. 사실 최근까지는 경제 지표만 잘 보면 됩니다라는 측면에서 지표를 추적해 왔는데 마지막에 확인됐던 소비 지표까지 잘 나왔고 미국의 성장률도 IMF 쪽에서 다시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는 중요한 게 경기가 아니네라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은 트럼프 트레이드를 걱정하고 있는 시장.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는 금리와 환율 민감도가 훌쩍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 대선까지 한 2, 3주 남아 있으니까요. 계속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4.2%를 돌파한 미국 금리입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지금 점점점 한 달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 법인세 인하, 재정 적자 우려 커졌거든요. 이 때문에 금리 압박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셔야겠고요. 더불어서 최근 연준 이사들이 좀 신중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CME 페드 워치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25bp 인하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높기는 한데 동결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면서 조금 신중해야겠는데 미국 경제 괜찮은데 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에 있을 FOMC까지의 이 움직임, 변화가 있을지는 꾸준히 추적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반영되고 있는 매크로 쪽의 이 자산들의 변화를 보시죠. 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 어제 1,380원 육박했죠. 연초에 있었던 1,400원 레벨대 또 오르는 것 아닌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금 강세, 또 사상 최고가, 비트코인 강세, 금리 상승 이렇게 네 가지로 시장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친환경주 약세 움직임까지 이코노미스트 쪽에서 최근에 많이 높여 잡으면서 한 54%까지 보고 있다는 점이 지금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시장이 크게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봐야 하는가? 국내장은 지금 도망칠 때인가? 결국은 전략이 중요할 텐데 어제 마감과 관련된 이슈로 시황 정리 나왔던 두 곳의 증권가 시각을 가져와 봤습니다. 강달러 고금리 여파 지금 계속될 것 같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금투세 결론이 계속 이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의 당론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1월까지는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이 부재하다. 당분간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갑자기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는데 시장의 우려가 좀 다소 애매한 실체다,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변하지 않았다. 메인 이벤트는 이번 주에 있을 내일 새벽에 나오겠죠. 테슬라 실적, 내일 오전에 나올 SK하이닉스 실적 확인하는 건 변함없다. 이거 확인하고 가자. 만약에 호실적 나올 경우 일회성 고통에 그칠 거다. 실적이 변곡점이 되면서 탄탄하게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차분하게 봐야겠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의 낙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기회? 그렇다면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최근 신고가 랠리를 달려오고 있는 방산주들은 지금 3, 4의 경우에는 꾸준히 신고가 유지하고 있고 어제 LIG 넥슨은 또 한 번 신고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면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매 자금이 돌고 있다는 점. S&T 다이노믹스, i3 시스템, 코츠 테크놀로지 어제 8%의 강세, 한일단조나 스페코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어서 단기, 장기 갖고 계신 분들 체크가 필요한 대목이 되겠고요. 에너지 쪽으로는 원전 전력 계속 힘 받아갈 가능성 높습니다. 비트코인 주시해 보시고요. 이 때문에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보시죠. 친환경입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에 자동차, 2차 전지 배터리, 더불어 철강까지 악재다. 관세 이슈가 있으니까요. 이 내용 때문에 이쪽이 많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중국의 2차 전지라든지 GM이라든지 그리고 퍼스트솔라, 일부 해리스 트레이드인 반 트럼프 트레이드 쪽이 반등해줬거든요. 이 부분 하락이 진정될지 여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움직였던 이슈도 보시죠. GM의 호실적 이야기 앞서서 체리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주 도대체 언제쯤 질주할 수 있을까요? GM이 어제 이렇게 급등하고 한 달 내내 달리는 동안 현대차는 꾸준히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PO 상장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제 보면 인도법인 상장, 코드는 HMI로 지금 인도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첫날 대비 시기 좀 아쉽죠. 7.2%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820 루피로 마감, 우리 돈으로 3만 원 정도, 32,000원에 상장했거든요. 그리고 시총 26조 1,000억 원에 상장을 했는데 아쉽게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로 증권가에서 꼽고 있어요. 대신증권 리포트 발췌해왔습니다. 단기 이벤트
모멘트 소멸되고 주가 변동 좀 노이즈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11월 5일 이후로 봐야 될 포인트들, 새로운 신차 나오죠. 더불어서 자사주 매입 가능성 있죠. 이런 밸류업 수급 모멘텀까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단단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이슈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쪽은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선방하고 있는 부품주단에 있을까요? 현대모비스. 지난 10월 17일에, 그러니까 16일에 급등하고 나서 17일에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렸던 현대모비스를 봐야 하는 5가지 시장의 이유들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부분과 네 번째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결국은 3분기 실적 완성차는 안 좋겠지만 부품주 AS단 그리고 전장 쪽 좋을 거다. 결국 모비스의 실적 기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네 번째, GM과의 협력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부분도 모비스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고요. 앞선 장에서 현대모비스는 일간 어제, 월간으로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방향성은 하이닉스 다음 날 금요일 실적 발표 나오고요. 다음 달 19일에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의 중장기 기업 가치 재고 전략이 나올 겁니다. 모비스와 2차 전지, GM의 호실적에 영향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여쭤볼게요. 자, 비만 치료제 우리 15일에 출시됐고 지금 열풍이 대단합니다. 신고가를 쓰던 종목들이 잠시 한 사흘간 쉬었었거든요. 시장과 함께 어제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 다시 단초가 될까요? GLP-1 식약처에서 GLP-1 비만 치료제 해외 직구 지금 너무 오남용되고 있는데 이거 차단시키겠다.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몰에도 비만, 위고비 이런 단어들 싹센다. 이거 금치거로 적용하면서 다 우리 모니터링 할 거다. 이렇게 수위를 높이는 단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내부적으로 그만큼 열풍이 대단해 다시 한번 관련 종목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보셔야겠고요. 마운자로도 지금 곧 국내 상륙한다고 하는데 이 뉴스도 어떻게 소화할지 여부는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던 종목들 모아봤고요. GLP-1 관련주, 더불어 페노피 브레이드 관련주, 이거는 고지혈증 치료제인데 당뇨 비만으로 인한 신부전 이쪽에 치료 효능이 있어서 관련주로 최근 엮이고 있습니다. 힘 받아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체크 필요합니다. 브리핑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수부터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열어봅니다. 동시효과 구간 지수는 내리막길 2570선 깨네요. 코스닥은 735선 약세 출발. 코스닥 코스피 다 내리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정도 GM발로 볼 수 있을까요? 상승 출발 앞두고 있네요. 코스닥의 바이오 분위기도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다 안 좋네요. 2차 전지 약세, 바이오 쪽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태성 IS셋 본부장과 개장 전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미금리 4.2% 이상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시장이 무너지면 관련주 전략도 무의미한 건지 시장 영향 어떨까요? 일단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 계속해서 해리스냐 트럼프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트럼프가 너무나 우세하다라는 이제 베팅 사이트의 결과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먼저 조금 겁을 먹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유입에 대한 부담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더욱이 수급이 메마른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들어오기 꺼려진다. 당연히 우리나라 테크주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과거 트럼프 1기 때를 생각을 해보면 테크주들이 쉬어갈 때 어느 쪽이 강했느냐 돌이켜봤을 때 엔터와 게임 이쪽이 굉장히 좋았었던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게임주와 엔터주들이 사실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이 되신 분들은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 높여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주식의 이제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었을 땐 결국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잘 나오는 그리고 잘 나와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쪽에 어떤 비중을 더 확대를 하신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이번 주 초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GM 실적 잘 나오니까 자동차가 같듯이 저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베팅 사이트의 어떤 확률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미 대선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해리스 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확률은 저는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에 조금 변동성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동차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상장 첫날은 급락하긴 했는데 GM발로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 자동차와 부품주 사야 될 타이밍이에요? 저는 길게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자동차 쪽에는 강한 관심을 좀 보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GM이 정말 좋은 성과를 냈죠. 물론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라인에서는 워낙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부품사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인도 관련 이슈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의 엄청 핫한 이슈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HR 만도라는 기업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배구조라든지 배당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게 보신다라고 하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를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엇갈리지만 2차 전지보다는 자동차와 부품주 쪽으로 전략까지 주셨어요. Q&A는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김태성 본부장과는 개장 중개서 이야기 더 이어갈게요.